처음 뵙네요. 아, 네, 예. 네, 저기 처음 뵙는데 제가 다름이 아니고 네. 굉장히 많이 바쁘실 텐데 제가 좀 뵙고자는 게 좀 이유가 좀 있어서 그러거든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선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애국 진영에 우파 진영에 예. 이제 과거 이제 작년에 이제 보궐 대선이 막 끝나자마자 그때 당시부터 이제 뭐 투표용지가 두 가지가 있었던 얘기가 돌았었어요. 그때 많이 아시겠지만 돌았죠? 많이 예, 돌았잖아요. 예, 오죽하면 우리 당에도 사무처장 뭐 몇몇 당원들도 다 이제 그렇게 여백 없는 거 찍었다기는 또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 몇 번이나 하다가도 이게 일단 뭐 좋다. 그러면 어쨌든 내가 거기 신경 쓸 틈도 없지만 정말 그렇다면 어딘가 한 군데 나오겠지. 정부 좀 안상 그랬다 했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냥 좀 무심코 기다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정선거 대책 뭐 이거 뭐 단체까지 만들어지고 소송까지 진행된 것도 내가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거기서 이제 어떤 뭐 신의 한 수라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한번 뭐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다 그러길래 나도 그 여백 없는 투표용지가 나왔나 싶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자세히 봤더니만 거기서 언급되는 내용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몇 가지는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원주 선관위에다가. 그 제외투표, 그 이제 검정색 도장 찍힌 거 물어보니까 제외투표용지라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 이제 유튜브 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사전에 이제 교육 영상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검정색 도장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 말씀 제가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어떤 점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은 좀 사실 선관위에서는 이제 매번 어떤 선거가 어떤 뭐 보수니 진보든 간에 특정 어디 단체에 이제 그 유리하게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항상 공명정당히 선거에 유리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젊은 층의 투표 유도라든가 많은 국민들 투표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많은 캠페인이나 이제 많이 해온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물론 뭐 젊은 층의 투표가 늘어나면 뭐 진보진영에서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그렇게 노력해 준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해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지방선거 눈앞에 있잖아요. 눈앞에 있는데 이 그 작년 보궐 대선이라는 이것 때문에 그게 부정선거라는 그런 인식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또 너무 확산돼 버리니까 당장 이제 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 선관위를. 선관위에 의한 부정선거란 말이에요. 그분들 주장대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투표용지가 또 확실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보이콧을 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도대체 그래서 나는 이 정도까지 상황이 됐는데 선관위 도대체 뭐 하냐는 거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럼 선관위에서 솔직히 그동안 공들여 왔던 선관위에 대한 이제 국민적 신뢰라든가 이런 회복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하튼간에 어떤 특정 세력이 됐든 간에 한쪽에서 선관위에 그렇게 불신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없어요. 난 그 부분이 너무나 좀 의아스러웠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분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그 내용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찾아봤다, 검증을 다 해봤었어요. 해보니까 다 거짓이야, 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선관위에서 과거에 그 동영상을 유포했던 그 교육용 자료도 있습니다. 그 보궐선거 전에. 그 영상도 일부 편집을 해가지고 제가 그분들한테 내가 다 보내면서 그분들 좀 싸우고 있어요. 이 잘못된 이론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일단은 이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솔직히 정중히 제가 사과드리고 싶고요. 저도 왜냐면 그분들하고 우리 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같은 성향의 동지들인데 우리가 너무 이제 선관위에 대해서 사실관계도 전혀 아닌 내용을 가지고 막 이제 하면서 지금 법조 소조가 진행 중이거든요. 이게 중앙선관위 법제처하고 다시 또 통화할 건데 그런 사람 솔직히 그건 제가 정중히 내가 사과드릴 문제고 그리고 우리가 내부에서 유포하고 있는 것들 제가 계속 싸우고 근절을 하고 있어요. 저하고 많이 부딪히면서 제가 진실을 일깨우고 있는데 지금 아직 좀 과정이지만 제가 그 과정에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정확하게 팩트로 확인해 보니까 투표 용지가 원래는 노트용이었잖아요. 기존에는, 예전에는. 그러다가 2016년 4월 13일 날 제20대 총선 때부터 처음 도입됐거든요. 맞죠? 그 간격 띄우는 거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 그게 이제 저도 압니다. 그 개표 과정에서 보면은 양쪽 후보자가 아래 위로 바로 이제 선 하나로 이어 있다 보니까 직인의 한 가운데 찍히면 무효표였고 조금이라도 위로 치우치면 위에 사람이 유효표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시비가 많았어요. 나도 현장에서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선관위가 이제 2016년 이제 4월 13일부터니까 그때 20대 총선 때 처음 도입을 하면서 그런 이제 무효표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했다라는 시점 나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 도입됐는데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보궐 대선이 처음으로 치러졌잖아요. 대선에서 처음 도입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 처음 제기된 시점이 5월 4일하고 5월 5일 보궐선거 사전투표 양일간이었는데 이미 첫째 날에 이 문제가 불거졌어요. 아시잖아요?
첫째 날은 그때는 진보진영, 우리가 말하는 그 좌익진영에서 김어준이라는 각종 거짓 유튜브에서 아주 거대하게 났었습니다, 그때. 당장 첫날 사전투표 온 사람들이 나는 투표가 두 종류더라, 이런 얘기들이 그때 불어서 선관위에서 공식적 입장을 밝혀가지고 절대 그럴 수 없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때 밝혔단 말이에요. 그까지 제가 확인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날 보니까 표창원 의원하고 이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거는 거짓이다, 유언비어다, 절대 속지 말고, 그걸 하라고 이렇게, 그것도 제가 받고. 자, 그래 다 봤는데, 그런데 이미 사전선거 때 5월 4일, 5일, 5일날 이미 그 문제가 불거졌는데, 결론적으로 5월 9일 본선거할 때, 혹시 선관위에서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미 사전투표 때 이제 투표 용지에 대한 의혹이 일었지 않습니까? 일었으면 혹시 그 사이에, 본선거 하기 전에 그 사이에 이제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전국의 그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의혹들이 없게끔 우리 투표용지 지금 공지 양식은 이렇게 여백이 있는 이겁니다라는 혹시 그런 걸 표지판을 바깥에 세운 적 있나요? 혹시 홍보한 적은 있나요? 그런 건 안 했죠. 안 했죠. 네. 안 한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건 거예요. 우리가 선거는 원래 우리 민주국가에서 하나의 축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선관위에서 그걸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해왔고 그 축제 속에서 일구 가야 되는데 작년 그 보궐대선은 솔직히 이거는 악몽이었어요. 우리 우파 진영에서 말하자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어차피 연말이면 대선 치를 거였지만 그걸 굳이 이제 탄핵을 앞당기던 바람에 하는 거 사실 그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불신이 막 팽배하던 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선관위에서 좀 더 이제 그 집중적으로 이번 선거 작년 때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국민들 일단 최소한 절반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테니 그래도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러면 아예 5월 4일날 사전투표 때 근데 좀 일리가 돼요. 왜냐면 항상 노트에다 찍도 하다가 바로 그전 2016년 4, 5, 13 처음 구매를 해봤단 말이에요. 처음. 그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보궐대선이라는 탄핵 직후라는 이런 상황이 맞이했으면은 사전투표에 불거졌으면 본투표 전에 이런 논란이 있었으니까 본투표에 임하시는 국민들 유권자 여러분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실제 투표 용지는 여백 있는 게 맞습니다. 직접 확인을 하시고 그 안심하고 투표하십시오라고 적극적 홍보를 했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원래는 좌익진영에서 이거 이슈화 됐던 문제가 5일 그 본선거에서 우리가 지고 나니까 우리 우파 진영으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걷잡을수없이 늘어가지고 2만 명 이상이 지금 정언을 하면서 저도 숱하게 전화받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내가 이의를 제기하는 그 팩트를 이제 내가 영상 올리면서 잘못된 정보다라고 하니까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한테 전화 와가지고 자기는 맨 거 찍었는데, 왜 제보고, 자기가 그럼 잘못 본 것처럼 정신병자 취급하냐, 별 얘기 다 들려와요. 이걸 제가 감당할 문제 아니지 않나요? 원래 상식적으로? 선관위가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당장 눈앞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금 보이콧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글쎄요, 저희는 안전성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얘기까지는 그렇게 제가. 그러니까 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은 이제 이게 선거라는 그 제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민감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왜 지난 그 보궐선거 때하고, 네? 그 이후로 이번 지방선거 때 우파, 네, 안녕하세요. 강경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우파 진영에서 이렇게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보이콧을 해야 된다면서 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 선관위에 의한 부정선거가 자행됐다. 이런 얘기들 좀 공공연하게 유튜브 검색하면 쭉 나와요. 다 숱하게 나오는데 왜 선관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하고 있는지 나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약 선관위 직원이었다면 아주 가장 민감하게 해가지고 TF팀을 꾸렸더라도 이 문제를 국민적으로 불식을 시켜야만 이번 선거는 그래도 어쨌든 탄핵도 1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축제 속에서 그래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해소 안 하자는 상태 가버리면 또 국민적인 불신은 이거는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그런 예상이 안 되나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그게 이제 만약에 이제 불신이 이제 일어나는 게 네네. 이 사소한 데서 이제 크게 이제 일어나는 게 별 문제가 아니었었던 게 네. 이게 이제 유튜브나 이게 사전 여기 SNS를 통해서 이제 급속하게 확산되는 건 저희도 알고 있어요. 네네.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처를 해온 게 보면은 그 상황이 우리가 봤을 적에 이게 문제될 이유가 없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이게 어제 제가 통화하신 분이 누구였나요? 주임입니다.
누구시죠? 저는 아니고요. 다른 분인가요? 네, 내용은 제가 전달받았어요. 그게 제가 내가 어젠가 그젠가 또 문의하면서 그 흑색 그 도장, 아래로 도장 있는 그 제휴투표 용지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좀 더 그 중앙선관위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주겠다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기다리다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 검색을 해봤단 말이에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그때 당시도 그 보궐대선 하기 전에 제외투표 선거 홍보 영상들이 만들어져 공개를 했더라고요. 선관위에서. 그 보니까 다 나와. 아래 위로 검정색으로 이제 출력돼가지고 이제 검정색이라는 게 다 나와. 나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다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또 우리 동지들한테 다 뿌렸어요. 그 왜곡된 정보다. 뿌렸는데 선관위에서도 아니 내가 금방 클릭하고 금방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을 중앙선관위에 확인할 사유도 제가 봤을 때 없는데 그걸 확인하고 연락 주겠다면서도 연락도 안 주고 도대체는 어떤 의도인지 솔직히 저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네? 분명히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명백한 거짓인데 네? 처음엔 제가 몰랐거든요. 진짜. 근데 설마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진짜 보니까 다 드러난 거예요. 우리 우파 진영에서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이제 부정선거다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 다 허위란 내용도 내가 다 확인을 다 했고 하고 있는데 선관위가 이걸 가만히 지켜보는 게 오히려 진짜 솔직히 제가 나쁘게 생각하면은 지가 안 그래도 최근에 문재인이도 과거에 이제 보수 괴멸시켜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혹시 거기에 같이 이제 동조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을 기다렸다가 이걸 팩트 폭격이라죠. 언론 통해가지고 치면서 우리 우파 진영이 다 거짓 선동가인 것처럼 이렇게 좀 몰아가려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까지 들었어요. 솔직히. 네?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선관위에서 정말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물론 절대 다시는 안 이래도 좋아요. 최소한 10분의 1 정도는 지난 보궐대선에 대한 불신을 가지면서 이번 지방선거도 보이콧해야 된다면서 상당히 이걸 아예 대놓고 그냥 주말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 이게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드리는 게 네네. 저도 공감은 가요. 공감 되시죠? 네, 네네. 가는데 네네. 그걸 어떤 방법으로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제가 이게 전 대국민을 상대로 다 지금 그렇죠. 해야 되는 건데 네네. 지금 원주에 와서 원주는 그럼 어떻게 해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사실은 내가 지방에 있다 보면 이게 한계인데 내가 서울에서 중앙 찾아갔죠. 근데 원주에서 그러니까 여기 오는 거 아닙니까? 좀 만만하니까 오는 건데 제가 부탁드린 건 여기다 다 질서가 체계가 있으니까 제가 원주에서 이 문제를 내가 정식으로 내가 제기를 하는 거니까요. 여기 이제 국장님께서 중앙선관위에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 지역에도 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에 있는 이제 유권자들도 그때 당시에 노트형 찍었던 사람들 숱하게 했어요, 지금. 그 우파 진영 쪽에서. 많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한 많은 수가 그럴 정도니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 이번 지방선거를 정말 축제 가운데서 정말 하려면은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이거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거는 내버려 두더라도 TF팀을 꾸려서라도 국민 불신을 불식시키는, 쉽게 말하면 그동안 이제 제기됐던 것에 대한 사실이 아닌 것도 다시 언급을 하시면서, 그리고 작년 이제 보궐대선이 정말 국민적인 슬픔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보궐대선은 축제 분위기 아니었거든요. 탄핵이란 그것 때문에 지금도 매주 주말마다 태극기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외치는 분들이 심정적으로 헤아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관위에서 국민 어쨌든 절반이 됐든 설령 소수가 됐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마음이 헤아리지 못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때 당시에 5월 4일날 5일날 보궐 사전 선거가 됐을 때 이미 불거졌던 문제인데 그걸 본선거 들어가기 전에 차라리 투표 용지는 이제 여백이 있는 게 정식 용지니까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투표하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걸 안 했단 말이에요. 아니, 안 했든 못 했든. 우리는 그때 네. 상황에 따라서 그 사안별로 대처를 했어요. 네네. 이게 그때 그런 이제 사안이 SNS 터지고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퍼나르게 한다든지 올린 사람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 거고, 그리고 선생님처럼 그때서 그게 만약에 그런 사안이 있었을 갖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이런 사항을 알려야 된다.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그때 그 사안별로 다 대처를 했는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그거를 갖다가 미리 사전에 그걸 안내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고 허위사실이 유포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국가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그때는.
어쨌든 지난 보궐대선만큼은 국가적인 분위기가 일반적으로 틀린 거죠. 일반 선거 때 악의적으로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개별적으로 이제 처벌할 목적으로도 고발도 하고 하긴 하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보궐대선이라는 국민적 슬픔도 있었고 그에 대한 이제 격분하는 국민들의 심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 조금 더 어찌 보면 이거 뭐 서비스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말씀 죄송한데 혹시 뭐 음료수라든지 차 하시는가요? 물 시원한 물 좀. 아니 누가 이렇게 하시면 지금 이게 저도 사실 선거 출마를 해야 되고 우리 또 제가 강원도당위원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추시려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많은데 정작 분위기가 좀 이러니까. 네? 선생님 죄송한데 네. 그 작년 사전투표 끝나고 났던가요? 투표용지 2종이나 해가지고 네네네. 전 2종이 아니었거든요. 네네. 1종에는 당연히 일종이죠. 제가 투표용지를 제가 뭔가 인쇄도 했고 사전투표 나가서 받고 했는데 불구하고 SNS인가 어디선가 갑자기 뭔가 누가 노트요. 임의로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먼저 그 후보자 후보 사이에 관계 있는데 불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옛날 그 기준에서 만들어가 올렸고 어떤 분들은 그게 동조하는 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착각에 의한 이렇게 기억력 그런 착시 현상이나 뭐 이런 옛날 거 투표용지 생각하시면서 맞아 이게 없는 거에 투표를 했어 했는데 17년 그 남도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그때 그 당시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인가 나오셔가지고 뭐 담화문이니까 보도자료가 제공하시면서 언론에도 제공했고 이런 부분 있으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가 얘기했는데 근데도 수긍이 안 됐어요.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사람 논란이 되는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 검찰에 고발을 직원들이 나서서 했던 거 했을까요? 아마 그때 말 들어보니까 국가기관은 나서서 못하고 그래서 직원을 나서서 고발을 했고 그 건이 지금도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원주에서도 고발된 게 있나요? 원주는 모르겠어요. 확실히 원주는 없었고요. 누가 고발했는지 모르겠어요. 통영동 쪽에서 아마 그 관련해서 있었어요. 중앙에서 일부 나서 했는데 나중에는 뭡니까 그 피의자 측에서 그 하시는 말씀이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 SNS 나온 것 자체를 가지고 했는데 불구하고 증거가 없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무마를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일설이 있다 보니까 중앙에서 그렇게 몰고 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뭐 아까 처음 저도 얘기했지만 저도 이제 개표 2004년도부터 개표현장에 한 번 거의 안 빠지고 제가 참여했었어요. 참관인도 하고 관람석도 앉고 그러면서 내가 그 절차를 다 봤기 때문에 그 신뢰를 누구보다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 말씀 죄송한데 제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대국민들 대상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다. 안 보도자 제공하고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보시고 관심 없는 대다수는 관심 안 가지는 거예요. 투표용지 관련해가지고도 SNS에서 막 이상한 투표용지 기표를 했다 했는데 불구하고 그게 대부분 국민들은 또 동조 안 하시거든요. 동조도 없으셨고 일부 모르겠습니다. 그 어느 세력인지 모르겠지만은 특정한 세력들이 막 댓글 달고 편안하게 하면서 상당히 그 SNS라고 보면 부정선거처럼 보이는데 막상 투표소 나가서 보면은 별다른 얘기도 없었고 제가 그때 서울이었거든요. 서울에서 근무했는데 다만 이제 말씀드린 그 일부 언론인 단체라든지 그 모르겠습니다. 한쪽에 출신 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분들하고 SNS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 몇 분 이분들이 막 좀 뭡니까 증폭시키려고 하는 이런 게 있었지만은 저희 반응도 나름대로 그게 우리 또 선생님 보시기에는 약간 미흡하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나름대로 최선 노력 다 했고 했는데 불구하고 이제 아직까지 그러한 게 아마 아직까지 유튜브라든지 뭡니까 SNS는 남아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크게 너무 연연은 하지 않으셨던 것 같지 않을까? 그게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 했던 사료는 남아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그 SNS에서 생방송으로 대담 형식으로 나와서 이제 뭐 장군 출신하고 두 사람의 목사님하고 이제 두 분이서 얘기하길래 난 그러면서 신의 한수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신의 한수라는 유튜브 방송인데 거기서 그 작년 보궐대선 이제 부정선거 그러니까 이제 그 노트용 투표용지가 환원이 됐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방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진짜 뭔가 증거가 나왔나 싶어가지고. 그래 그분들 주장한 내용을 쭉 다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한 10가지를 주장했다면 하나부터 10가지가 다 거짓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표 현장도 가보진 않고 그냥 이제 사진 처음 가가지고 사진 좀 찍었던 그거 가지고 사람들 그냥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저희 투표용지가 무더기에 나왔다고 내가 딱 보니까 고무 펜팅 본 거 자체가 우측이 구분 차이가 나거든요. 접었다 펴게 되면 한쪽은 딱 붙겠지만 한쪽은 약간 뜬단 말이에요.
구분되는데도 그걸 가지고 접힌 흔적이 없다. 제휴투표용지가 길어가지고 한 번에 안 들어갈 텐데 분명히 접어서 왔을 텐데 그걸 접히지도 않은 용지가 이렇게 올 수가 있느냐. 이런 의혹들 제기하고. 그리고 선생님 죄송한데 또 그 김어준 씨 아시죠? 네네. 김어준 씨가 나서가지고 5월 4일날 했었죠. 예, 블루기 네. 스님 하려고 네네. 그 뭐야 플랜인가? 영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배포한 적도 있었어요. 언제요? 작년 대선 전후였나 모르겠네. 네. 근데 그 쉽게 말하면 블루기 쓰지 말라. 블루기. 자동 예, 블루기. 블루기 네. 쓴 다음에 지금 보니까 육안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그 개표를 확정시키게 됐는데 블루기에 대해서 그 뭐라 합니까 아직도 뭐 잊지 못하는 시민단체라든지 그쪽에서. 예, 네. 그럼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네. 일부. 네. 근데 거의 대부분 국민들은 다 믿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또 저희가 개표를 관리하지만은 개표 참관인이라든지 개표 참관도 혹시 보시게 되면 이상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상한 다큐멘터리 만들고 이상한 보니까 교수님들 데려다가 이상한 교수님 데려다가 인터뷰하면서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교수님 오셔가지고 이 기계가 오류값이 뭐 K값이 이상하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나중에는 좀 발표를 했거든요. 불 이상 없고 우리 검증위원회 만들어서 검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다. 해가지고 보도자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투표용지 이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정도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일단 팩트는 그겁니다. 그 여백 있는 투표용지가 바뀐 시점은 2016년 이제 그 4월 13일 네, 제20대 네. 총선 때부터 네. 처음 바뀐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홍보 영상이 있었습니다. 선관위 직원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투표용지가 이제 기존 이제 노트 형식에서 여백 있는 거 바뀌었다. 이게 이제 목적이 이제 무효 투표를 줄이고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해서 할 수 있게끔 했다라고 그때는 홍보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 문제가 안 불거졌는데 이후에 지금 갑자기 탄핵이라는 사태가 불거지면서 보궐대선이라는 어쨌든 국민 절반은 원쳐놨던 보궐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는 그런 홍보가 없었어요. 그런 홍보가 없이 해버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그 전에서 한번 총선 때 처음으로 도입을 한번 해봤지만 입에 딱 대는 안 그래도 지금 이 탄핵 때문에 막 불신과 반감이 있는 상태에서 다들 막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장난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적인 감정이에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데서 그렇다면 선관위에서 이 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게다가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미 김어준하고 얘네들 먼저 제기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사전투표 첫날부터 이게 투표용지 2가지가 나왔다는 제보가 많다. 그래서 뭐 국민 여러분 유권자들 이제 사전투표도 갈 때 반드시 확인을 해서 여백이 있는 게 정상적인 투표니까 이걸 확인하고 만약에 여백이 없는 게 나오면 관리관한테 제시하면서 증거사진을 찍고 요구를 해가지고 바꾸기까지 그 김어준이가 직접 방송까지 했어요. 5월 4일날. 그래서 이미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선관위에서도 선관위 위원장이 직접 성명까지 발표했고 투표용지 한 가지입니다라고 그리까지 했으면은 불거졌으면은 최소한 본투표 할 때는 본투표 하기 전이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게 좀 더 해서 차라리 입구에다가 표지판을 크게 만들어서라도 이 정상인 투표용지가 이런 거니까 여백이 있는 거니까 이미 사전투표 때 이 의혹 제기들이 있었지만 국민 유권자 여러분 안심하고 이 투표용지가 정상인 투표용지고 확인을 하시고 투표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홍보를 했더라면은 사실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미 불거졌던 문제를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봄부터 가버리니까 원래는 진보진영 좌파진영에서 이제 그 문제가 불거졌고 우파진영 얘기 없었어요. 선거 딱 끝날 시점에 5월 9일 그쯤에 갑자기 얘네들은 조용한데 이게 우리한테 불똥이 튀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때 나도 얼마나 내 당황인지 몰라요.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진짜 그분들 주장대로 2가지 용주가 있었다면은 선거 사전투표함들이 전부 다 뒤바뀐 거예요. 다 뒤바뀌고 어떤 사람도 본투표에서도 이걸 노트용 찍었던 사람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분명히 나는 이 원주에 제가 여기 바로 명륜 이동에 그래서 내가 했기 때문에 오후반에 내가 이제 투표 관리인 참여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오후반에. 그래서 내가 봉인까지 다 확인을 했고 경찰을 호송차는 내 차량으로 따라가가지고 직접 개표장까지 도착해서 그 봉인 여부 확인해서 개표장에 들어간까 내가 다 확인을 했고 내 투표함이 열려가지고 득표 결과 딱 보니까 전국 득표가 거의 유사하게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인정했다고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됐고 인정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본투표에도 나는 분명히 뭐 노트 형에 찍었다. 계속 주장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경찰에서 바로 호송에서 바로 오는 건데 언제 바뀌었다고 하는 거냐. 그럼 경찰차한테서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전국의 경찰 모두 다 불신돼 버리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게 마치 사실처럼 퍼져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번에 그 영상 보면서 이거는 걔도 지방선거까지 보이콧하자는 얘기 나오니까 그분들 입장도 따지면 맞죠. 이해가 되죠.
이미 있고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한번 치러냈는데 지방선거 하면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 되면 선관위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선관위가 지금 그동안 공들이고 노력해왔던 것들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선거만큼은 국민 축제 가운데서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많은 수의 국민들이 이렇게 불신을 하고 있는데 왜 선관위가 법적 대응만 하고 있고 아무런 국민 계몽이라든가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안 나서냐는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제가 중앙직은 아니에요. 네네. 근데 지금 지난번 그러니까 대통령 보궐선거 이후에 그 과정들이라든가 그 홍보라든지 공보라든지 방향 관련해가지고 아마 중앙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투표용지 관련해가지고 공중파를 통한 홍보, 방송 이런 부분도 아마 기획을 아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만 제 생각일 뿐인데 네. 지금 선생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선거 관리 자체 이상이 없었잖아요. 네네. 이상이 없은 다만 홍보라든지 아니면 선제적 대응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미흡한 거 아니냐. 네, 그때 이제 정치 상황을 고려 못 하셨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뭡니까 네. 탄핵은 2월달에 했던 3월달에 나오고 3월달 나오고 바로 네. 이제 진행했으니까. 네, 네. 물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CF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고. 네. 그래서 뭐 하긴 시간도 좁았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해요. 예, 그까지도 저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13일날 날짜는 픽스돼 있고 그동안에 논란이 있던 이런 부분들 아마 중앙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걸 좀 건의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네. 저희도 뭐 얘기는 하겠지만 네. 조금 조만간에 아마 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도당 사무처장 회계책임자들도 아마 이제 회의가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참석하실. 네네. 낮에 한번. 근데 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많이 한다. 물론 공식 문서하기는 곤란하고 아는 사람 지역 여론 같은 거 안 나오는 다 얘기를 하고 이런 문제 있었고 중앙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네. 많이 얘기를 개진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이런 부분들은 몰라서 하진 않은 게 안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저도 그 인정할게요. 지난번에 뭐 탄핵 때문에 갑자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선관위에서도 이제 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봐요.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국민들에게 왜 이런 허위 사실들 유포했느냐고 다그칠 사항이 아니라 작년에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구도를 이제 좀 더 고려를 했더라면은 선관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그 본투표 때 이미 사전투표 때 불거졌던 문제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고 더 이상 이제 우리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도 선관위도 노력할 테니 국민 여러분들 불신을 씻어주시고 함께 이제 동참해 달라는 이런 호소죠. 하는 그 TF팀을 꾸렸으라도 지금 한 번쯤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유튜브에 돌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이 엄청나요, 지금. 엄청나요. 너무 부끄러워, 낯뜨거울 정도로. 그래서 솔직히 내가 처음에는 내가 사과부터 먼저 드린 거예요.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정말 직원들한테. 죄송할 게 아니죠. 그럼 저는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내용도 밀신에서 나오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도 좀 다른 개념인데 그만큼 우리나라 잘해주잖아요. 지금 현재 실제로 어느 음모론도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래서 물론 뭐 저희 이제 마스 담당님처럼 저희는 이제 그 대신 여러 국민들의 많은 의견 중에서도 저희가 중심을 지켜서 아까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에서 만약 국민의 의혹이 사니고 좀이라도 있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의혹을 안 세게끔 그렇죠. 그게 저희 선관위 그래야 우리 선관위가 공정에 투표한다는 거 공정에 관리한다는 걸 믿어야 그 다음에 투표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 보이콧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중앙에서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당시에도 아까 뭐 플랜 영화 나올 때부터 저희도 이제 선제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또 분류기 지금 근데 분류기 때도 지금 몇 회째 거듭돼서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갖고 이게 막 선거 무효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직도 분류기를 못 믿겠다. 김호준 그 말씀하시고 근데 아직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대법원에서 기각돼도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안내를 하더라도 모든 걸 다 수용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 생각이 한번 그렇게 믿으시면 아무리 저희가 앞에서 다회적으로 하더라도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안타까운 심정이 많아요. 제 친구도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착시가 아니래. 자기는 팠다는 거예요. 줄 것도 없고. 근데 그게 그럼 저도 설명을 해요. 이렇게 해서 개표 때 나왔을 거다.
만약에 개표대 나왔으면 분명 이슈가 엄청 되게 됐다. 왜냐면 선거 무슨 성과입니다, 진짜 이거. 이거는 뭐 나라가 뒤집어질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데 안 나왔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 그래서- 사실이 아닌 걸 네. 그렇게 오인을 하셔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믿고 계시는 이런 부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 부분을 우리가 했다 그랬는데도 안 믿으시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애초에 이제 그 원인이 됐던 그 상황을 정치적 구도에 대해서 이제 와서 그분들 무조건 탓하는 것도 좀 그래요. 솔직히 탓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고 그걸 안 이제 믿으신다는 그러니까 거죠. 정치 구도를 고려해서 그때 좀 더 이제 이왕 뭐 요즘 같이 뭐 선관위에서 얼마나 서비스 정신이 투철합니까 솔직히 유권자들 위해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그런 노력만 했더라면 사실은 이런 불식을 없앨 수도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불식의 기록은 더 커졌고 이제 와가지고 사실 당내 지방선거까지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이걸 좀 깨려고 지금 제가 오죽하면 내가 배신자 소리를 듣기까지 하면서 내가 싸우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은 동지인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도 이게 사실이니까. 네? 너무 창피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어, 선관위에.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 지금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죽 그 사람들 그 사대본인가요? 그쪽이 사기 대신 관련 그 책임자가 토요일 다 만났어요. 그 다 만난 그 자리에서까지 내가 얘기했어, 이분들한테. 네? 왜 1년 가까이 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이 기초적인 지식조차도 기초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이거 허위 내용들 유포를 했느냐? 네? 정말 의혹이 되고 문제 되는 것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는 건 괜찮은데 근데 막 그분하고 항의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뭐 이미 어떤 분이 나한테 그 말 하더라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데 내가 뭐 초치냐고. 근데 나 더욱 화났죠. 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선거가 있는데. 네? 그래서 선관위도 난 대처법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선거법 법으로 고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고발 들어왔다 해가지고 민사로 법으로만 대처할 게 아니라 눈앞에 다고 있는 지방선거를 정말 흠없이 만약 남들 최대한 노력해서 한다면은 이만큼은 TF팀을 꾸려서라도 과거 보궐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거에 대해서 국민 불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해야 되는데 다 직무라고 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의견들을 좀 중앙선관위에다가 건의를 해서 TF팀을 꾸리면은 어렵지 않다 봅니다. 모든 이제 또 검색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사실관계를 오픈을 해서 그때 당시에 선관위가 조금 더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면서 국민의 용서를 구하면서 하지만 절대 이제 나올 수도 없고 없었다. 이미 2016년도부터 바뀌었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 상도 그렇고 더 이상 불신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해로운 일이니 이번 지방선거에는 믿고 확실하게 이제 창관이라든가 투표 창관, 개표 창관에도 국민의 감시 기능을 더 넓혀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 충분한 공감대가 있다고 봐요. 그래 되면. 선관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시간 끌지 마시고. 이거 당장 이번 지방선거 보이콧 하자는 우리 당원들이 있는데 무슨 우리가 지방선거 준비를 합니까, 지금. 네?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 게임이. 이거 완전 불공정 게임이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선관위가 선거 환경에 대한 이거는 공정성을 깔아줘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선관위를 못 믿고 있는데, 선거 어떻게 치릅니까? 못 치르죠. 네,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다 이제 공감을 하고요. 네네. 공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 중앙서부터 이렇게 안내가 될 겁니다. 이게 다시 이게 홍보가 될 거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더 좀 강력하게 지금 좀 요구하시는 거니까. 네네. 저희도 이제 그 사항을 하고 이제 유선이나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건의를 하겠지만은 4월달에 정당 업무 협의가 이제 도에서 네. 관리과가 지도과 이제 주관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번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 도에서도 한번 그렇게 친구 같은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4월은 며칠이에요? 지금 날짜는 안 정해져 있고 4월 중에 지금 4월 중순이라도 될 것 같은데. 예,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시간 촉박합니다. 여기서 좀 국장님이라도 중앙선관위에 좀 건의를 해서 사실 시간 촉박해요. 아니면은 우리 선거운동을 못한다니까 준비를 못해요 지금. 우리 당원들이 좀 이런 불신이 있는데 무슨 어떻게 선거가 되겠습니까 지금. 얘기가 안 되는데. 저희가 중앙에다 건의해달라는 건 우리는 상급기관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지만은 네네. 그건 저희가 하는 건 하는 거고. 절차를 통해서 해주시고 네. 저희도 중앙선관위 하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원주 선관위 또 원주 지역 유권자들 그리고 또 관리에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주에서도 찍었던 사람 많아요 지금. 네? 지금 나오는 사람들 수탁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절대 중앙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 건의를 해서 저는 어쨌든 3월 중이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야만이 우리도 진짜 이 환경이 좀 신뢰가. 그럼 중앙당 차원에서 중앙선거관리원하고선
그게 제일 빠르실 것 제일 같아요. 빠른 건데 그걸 새누리당 중앙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내가 찾아서 오죽하면 내가 우리 새누리당 중앙당에서조차도 네, 다른 그 신호당이나 이런 분들은 나이고 생각이 또 달라요. 네, 이미 그 재판 진행 중이고 선관위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오히려 내보고 왜 그렇게 자꾸 나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공론이 안 모아지는 거죠. 우리 당 중앙당 차원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네, 건의를 할 겁니다. 네네. 건의를 하는데 꼭좀 저희 해주세요.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건의를 하죠. 네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건의를 할 거니까 네, 그 내용을 이제 뭐 도의원에다 한번 뭐 다시 전화하시든지 네네. 정당 업무협의체 위원장이 한번 참석을 하셔가지고 네, 그때는 제가 확인을 네, 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하시든지 어쨌든 그 전에 이제 이게 돼야지 우리가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아니면은 지금 네. 좋은 게 네, 물론 저희도 절차를 봐서 도를 통해서 이제 그 선거기관으로 네. 의견을 전달하겠지만은 지금 게시판 같은 게 잘 됐잖아요. 중앙당 네. 홈페이지 같은데 네. 직접 만약에 중앙당 명의로 하기가 곤란하시면은 네, 당명 쓰시고 당이 직책 쓰실 거 아닙니까? 직책 그 선생님 갖고 계신 직책명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을 써가지고 저도 할 거예요. 네. 저도 제가 직접 할 거고 중앙선관 직접 거기 법제과 직접 통화도 할 거 다 할 건데 이거는 선관위의 임무예요. 선관위 직무예요, 직무. 그렇잖아요. 네. 국민들 선관위를 불신하고 있는 무슨 선거노이 됩니까? 지금 정당관계자조차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원주 선관위 차원에서 그 직무 차원에서 절차대로도 보고해 주시고 예. 우리도 우리 따로 하겠지만 그래야만이 중앙선관위가 하루 빨리 움직이죠. 또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제가 이 문제를 공론화시킬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선관위에서도 그 선관위의 직무 뭐 본연의 직무이기 때문에 선관위에도 해주시고 우리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진행해야만이 이 문제가 하루라도 빨리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 이번 지방선거가 좀 공정한 룰 속에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가지. 네? 정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근데 뭐 그거 저희는 저희들다 그런 건뭐 계기를 이용해서 안내하고 다 네네. 하고 네. 또 선생님께서 지금 와가지고선 지금 저희한테 그 건의한 거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이제 도의원에다 그걸 보고를 해가지고 이런 건의사항이 있다는 걸 갖다가 보고를 할 거예요. 네네. 근데 뭐 저희가 할 건 하고 또 하는데 중앙 선거 관련해서 하는 거는 폭넓게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 뭐 여기서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아, 중앙당은 근데 제가 할 겁니다. 네, 저거 서로 네, 중앙도 하겠지만 그래도 선관위 내부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래도 국민들 좀 더 신뢰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네. 선거 때 그런 얘기 나오면 우리도 참 답답해요. 네. 우린 절차대로 공정하게 다 했는데 일부에서 그거 가지고선 뭐 SNS 통해서 그 시비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참 그 선거 치를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 걸 딱 접하고 나면은.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다 저희도 안내해서 네. 문제 없이 선거를 치르면은 저희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할 거예요. 진짜 내가 막 진짜 말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네? 무슨 뭐 어떤 개표장에 보니까 어떤 건 절치가 되는 어떤 건 절치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절치되면 다 같이 절치해야 되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부터 시작해서 부지포 또 왜 갑자기 나왔냐. 이건 법령에도 없는 내용이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고 진짜 과간이 아니에요 지금. 네? 근데 이거는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선관위에서 다 공부했던 부분들이고 그랬던 부분들이거든요. 저도 다 확인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너무나도 이제 이렇게 그 확산되고 있는 거 그냥 가만히 선관위가 대처하고 지켜보긴 결국 선관위 나중에 오해받아요. 저도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 내부에서 자정 노력을 이렇게 이제 이 왜곡된 이제 이런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불신을 희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 보수 개멸을 시키기 위한 거기에 선관위도 일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은 안 하죠. 또 다른 그렇게 문건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게 안 한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제기까지 하는데 그때는 그냥 업무가 아니에요. 결국은 저희 선관위가 그때는 그냥 업무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 말은 활동을 안 한다. 네. 또 다른 공무원이 나온 제가 거죠. 이렇게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관위에서 아무런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때는 제가 제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업무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 제가 제대로 치단 노력 하겠습니다. 그건 또 네. 저희가 네. 지금 와서 해주시는 거 고맙고요. 네네. 그렇게 저희도 또 저기 또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저번 대선 때 그것 때문에도 말씀이 많고 그랬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내부적으로 우리도 대처를 해야 되고
홍보를 해서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내가 국장님 좀 꼭 뵙고서 이 말씀 해야만이, 저도 그나마 안심하고, 또 선관위 체계에서 이제 원주 선관위에서 건의가 올라가고 이렇게 한다면 일단 당장 실행이 되든 안 되더라도 언론을 통해서라도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했다고 하면 그래도 국민들, 선관위가 그래도 이제 이 선거에 대한 이 불신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도 하고 있구나, 이러면 더 신뢰가 더 간단 말이에요. 선관위가 가만히 있고 제가 나서가지고 다 이거 진행돼 버리면 또 달리 보죠. 그래서 제가 미리 먼저 온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요. 그래서 저희가 거리상으로 올리고. 어쨌든 뭐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하시세요. 아니 우리 같은 우리 동지들이에요.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던. 선생님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뭡니까 그 선거 올바른 네. 선거를 이렇게 치러야 됐다는 이런 마음도 참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정식 예. 민원 제기해서 예. 이런 민이 왔으니까 도청 이랑 했고요. 네네. 그만큼 볼도 제가 이제 고파심인데요. 네네. 선거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내에서 거의 쿠션 용어 나왔다고 아버가 하신다는데 네. 중요하지만 죄송하지만 빨리 선거 준비하시고 네. 다른 정당처럼 경선에서 경선 준비하시고 본선거 준비하셔가지고 선거에서 죄송하지만 승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네. 거기다 집중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지금 더 불거져 버리니까 이거 뭐 하지 말자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저희들 재정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려면 또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그래 부탁드리고 제가 왔습니다. 아니 저희가 또 어쨌든 제가 정면 사과도 드리고 어쨌든 우리 쪽에서 이제 이게 불거진 거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나도 이걸 차단해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진짜. 네? 죄송한데 혹시 또 다른 음모로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은 뭡니까 좀 아시는 법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오죽하면 내 동영상이나 이걸 해가지고 내가 공개적으로 내 카톡방하고 다 올리면서 그분다고 내 전면 나오신 거잖아요. 지금 보수 개멸을 위해서 선관위 아무것도 안 했다. 아니 그거 말고 디테일하게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네. 면에서 뭐 이렇게 선거 관리라든지 절차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제가 바로 그때도 얘기하겠지만 지금까지 의혹 작년 보궐선거 이제 거의 부정선거다라고 주장된 거 내용은 내가 봐도 다 거짓이에요. 내가 봐도 너무 창피할 정도로. 네?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또 바로잡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유포하고 있는 사람 누구 이제 처벌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주시고 이게 정치적인 상황 자체가 그랬었어요. 오죽하면 지금도 매주 토요일마다 한 번도 집회 안 나오던 분들입니다. 어르신들부터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매주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나라를 구하겠다고 이렇게 외치는 그 심정도 이해해 주셔야 돼.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네? 솔직히 문재인은 대통령 얘기 안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자기는 촛불 해가 혁명 지랄하는데 그 우리의 턱이 들었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 발언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 국론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관위가 이번에 지방선거 앞두고서 제발 좀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좀 그것만 해주시면 저 적극적으로 나설게요. 더 적극적으로. 저도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선관위가 그렇지 않다. 선관위도 스스로 이제 우리 국민이 그동안 좀 소홀한 것도 책임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걸 이제 불신을 희석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걸 나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우리 당원 동지들한테도 좀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고맙습니다.